자,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프로 가수도 노래 안 한다고 하는데 아침에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해하시고, 자, 어제 이어서 11월 첫째 주 10월 말에 경매 동향,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물건에 관심 가지고 봤는지 경매 동향하고 11월 달에 어떤 물건을 어떤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지 관심 물건들 수도권 경기 남부 중심으로 해서 어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간 할 자료를 어 6시간 할 자료를 이거를 20분 만에 다 하려니까 제가 일일이 그 사이트를 열어보지는 못합니다. 열어보지 못하니까 그 여러분들께서 어 뭐 어제 20분 했고 오늘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해서 물건 한 7, 80개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이 책은 학원에 이론 수업하는 책입니다. 이론 수업하는 책이고 서점에 있습니다. 경매 정석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서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책 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도움됩니다. 수도권 도시 계획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강성 정보를 얻는 방법, 또 판례나 이런 거를 어려운 용어를 풀어서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드는 책입니다. 자, 요거 경기도 광주 신현동에 감정가 9억 5천, 최저가 4억 6천 8백, 반값 떨어졌을 때 70%에 6억 7천 3백에 8명이 입찰해서 가져갔습니다. 2등은 62%, 약 5억 9천 썼고요. 요 주택은 토지가 111평이고 건물은 66평입니다. 2층짜리 건물이고, 그 다음에 이 동네가 평당 570만원 합니다. 대지가 보전관리 지역이고 대지 평가가 6억 3천, 건물이 3억 2천입니다. 16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이거를 건물 지을 때는 땅값과 건물값이 비등하거나 건물 가격이 높죠. 근데 이제 시간이 가물해서 건물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땅값은 올라가죠. 이제 이런 거를 그래서 통상 여러분들이 토지와 건물이 있는 물건을 보실 때는 대지가 6, 건물이 4, 요 정도 비율은 유지하는 것이, 물론 토지가 7, 8, 건물이 3, 2 요런 비율이 되면 더 좋겠죠. 여기 인근에는 분당 서울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도 광주는 오포, 모현, 도척, 비도시 지역에 이런 쪽에 보시면 보전관리나 이런 생산관리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한다든지 계획관리 용적률이 타 도시보다 높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비도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기도 광주는 도시계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주 남쪽면을 보시면 선순위 지상권, 그 다음에 일부 지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단독주택이 감정가 4억 3천, 70%일 때 3억일 때, 최저가 3억일 때 3억 9천 90%에 5명이 들어와서 낙찰받아 갔고요. 2등이 3억 5천입니다. 도시지역이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일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환경정비구역이고 2차선 도로에 접해있고 평당 165만원입니다. 도로 여기 일부 지분은 도로가 13평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한 47평 정도는 토지 218평에 47평 정도는 전인데요. 도시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전이라고 하더라도 농지라고 하더라도 농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팔당 전망대 있습니다. 팔당댐, 팔당 전망대에 가깝고 이 물건은 토지가 3억 3천, 건물이 1억 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 성동구 옥수동 물건을 한번 보시면 레미안 옥수 리브젠 11층에 있는 거, 얘는 감정가 33평형입니다. 감정가 21억, 최저가가 16억 8천일 때 86%, 18억에 4명 들어와서 낙찰 받아갔고요. 2등은 17억 5천 썼습니다. 약 5천 정도 차이가 났고, 성동구 옥수동의 이 아파트는 1511세대가 있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18층 중에 11층입니다. 요즘 거래 시세가 18억 5천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임대는 10억 5천이고요. 12년도에 지었고 3호선 금호역 400m 거리에 있고 6호선 보티고개역 700m 이내에 있습니다. 옥수역도 67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먼 옛날로 치면 뭐 이거 뭐 돈도 안 되는 땅인데, 이렇게 우리가 헐리우드 같은데도 19세기 초반에 평당 1달러 했답니다. 1달러.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도권 내에 묻혀져 있는 진주를 찾아낼 줄 알면 돈을 버는데, 부동산 돈을 버는데 아주 뭐 지장이 없습니다. 그 공부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강남구,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감정가 18억, 최저가 80%, 14억일 때 86%, 15억 4,400, 5명 들어왔고요. 2등이 15억 3,800 썼습니다. 뭐 한 400만원 정도 차이인데 차순위 신고했습니다. 여기 04년도 준공했고 7호선 수인분당선과 7호선과 수인분당선 강남구청역 500m 거리에 있습니다. 또 이제 9호선도 있고 인근 노년 청학 아파트하고 대성연립 재건축 정비 사업이 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임차인이 없는 물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오늘도 이거 6시간 강의를 짜리를 제가 잘라서 빨리 하려니까 사이트를 볼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한 3번 4번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미도 없는 걸.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은 되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책 쌓아놓고 공부라고 생각 안 하고 돈 버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경매는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라고 생각하고 달려드시는 분들은 하다가 지치고, 아유 부자하고 부자 DNA고 뭐 월라벨이고 뭐 짜고 저짜고 다 내팽개칩니다. 그냥 편하게 삽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부자 된 자 차이가 사회 구성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일 경우에 기본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부로 시가 15억 초과하는 이런 거는 주담대 허용을 합니다. LTV 50% 한도, DTI 40% 한도고요. 서민이나 실수요자가 주담대 대출을 할 때는 한도 폐지를 해줍니다. LTV 9억 원 이하 70%, DTI 60%, 각 20% 우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하는 거는 한시적으로 내년 7월 말까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제가 이거 밤중에 막 작업해 가지고 오타가 났네요. 자,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감정가 8억 1700, 이거는 100% 1등이 8억 2000 100% 쓰고 22명이 들어왔습니다. 2등은 98% 8억 400 썼습니다. 감정가 878만원, 그 다음에 대지가 4억, 건물 4억 2천, 1층은 소매점이고 2, 3, 4층은 다중주택 12개 호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중주택이 뭐냐면 200평 이하, 연면적이 200평 이하고 청수는 3층 이하인데
치사시설을 각 방에 두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중주택이라 하죠. 그래서 보통 고시원이 다중주택에 해당되고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다가구는 주인이 관리하기 위해서 호실을 정해놓은 것일 뿐이고 단독주택이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 기숙사형 뭐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인천 미추홀구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인천이나 부천이나 여러분들이 물건 보시면 쌍역세권이 있는 자리, 김포가 뜨는 것도 쌍역권이 있어서 그래요. 서울 근거리면서 쌍역세권, 이렇게 수도권 주변에 아파트를 바라보실 때 이제 그걸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작구 상도동에 감정가 12억 4천 34평형, 64% 떨어진 8억 최저가, 그 다음에 낙찰가가 9억 8,300, 29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물건은 2등이 9억 7,300 썼고요. 뭐 한 600만원 정도 차이 났습니다. 그리고 517세대고 2005년도에 준공했고, 평당 지금 동작구 상도동이 아파트 대지가 평당 4,850만원입니다. 7호선 장성배기역에 가깝고요. 지금 현재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고, KB 시세는 11억 5천 정도 됩니다. 요즘 아파트가 강보합세로 상승 주도형으로 있기 때문에 더 오른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평택 진이면 마산리, 이 물건은 제가 한번 그동안에 한 170여 개 경매 물건 올려드렸는데,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낙찰된 가격이나 응찰한 인원수나 낙찰가율이나 이런 걸 한번 조사해서 한번 한번 올려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얘는 감정가 6억 6천이고 최저가 34%, 2억 3천까지 떨어졌고, 임야죠. 임야 750평, 43%, 2억 8,500에 한 명이 들어와서 낙찰 받아갔습니다. 평당 89만원이고 보전관리 지역이고 2차선 도로 접해 있고 진이 산업단지 인근에 있습니다. 칠학지구와 공장이 주변에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후에 재산 증식하기에 뭐 무난합니다. 조금 이렇게 임장을 가보시면 흠이 좀 보입니다. 흠이 좀 보이는데, 이런 물건들을 싸게 사서 나중에 우리가 개발 안 해도 개발업자들이 와서 개발할 때 이런 거를 수익 내고 팔 수 있죠. 절대 임야나 농지나 이런 것들은 복불복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도시 계획을 알면 복불복 투자하지 아니해도 수익 올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자, 13분 지나갔어. 물건 몇 개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자, 양평 지평면에 임야가 1000평이 있습니다. 이 재매각 써놓은 거 보면 누군가가 낙찰 받아가서 잔금 납부 포기를 한 물건입니다. 얘는 보전관리 지역이고 준보전 산지고, 그 다음에 60% 6330에 낙찰 받아가서 잔금 납부 안 한 겁니다. 평당 10만원은 감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물건은 새하늘공원이라고 낙골당하고 좀 근거리에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 근거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낙골당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1000평을 가지고 오시는 이 두 명이 응찰을 하셨는데요. 이런 분들은 여기에 사용 가치가 있으니까 하겠죠. 5천만원의 수도권에 뭐 산소 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도 않은데, 뭐 이런 것들 산소 자리든 또는 본인 휴양 자리든 뭐 사용 용치가 있으니까 투자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주 서귀포 남원읍에 보면 법정지상권과 지상의 건물 빼고 토지만, 그 다음에 입찰 외 물건이 있고 일부 맹지, 이런 조건부가 있어서 9억 3천짜리가 2억 2천까지 떨어지고 8명이 들어와서 38%, 3억 5천에 1등이 낙찰 받아갔습니다. 과수원이고요. 888평 토지 면적이고
2등은 3억 1634% 썼습니다. 여기에 법정지상권에 문제가 되는 지상의 건물은 뭐 창고 두 동의 뭐 이런 시설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830만 원 했는데 매각 제외했습니다. 회비를 봐서 매수하든지 철거 명령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또 공작물 같은 경우는 법정지상권 기한이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유도리 있게 하시면 뭐 아무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고도 제한 15m. 제주도는 그 시내 외의 비도시 지역은 경관지구, 환경, 그 다음에 지하수 뭐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도시 지역에 있는 거는 일반 건축법의 제한을 받고 고도 제한 15m 이하입니다. 2m 도로 접하고 한라산 천연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주 능현동에 점포가 있습니다. 선지상권이 있다고 했는데요. 토지가 300평이고 이 건물이 약 60평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순위 지상권자가 말소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이 선순위 지상권자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말소 동의서 제출 안 하더라도 이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지상권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문제는 되지 않고 2등은 56%를 썼습니다. 8m 도로 접하고 생산관리지역이고 소매점이고 여주 IC에 인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봉동에 서울 성동구 52평 구획된 대지 필지입니다. 8억 7천이고 감정가 최저가 7억 정도 되고 낙찰은 2명이 와서 86% 7억 5천에 받아갔습니다. 얘는 평당 1686만원 일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이 서울은 60%의 용적률 150%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지나간 물건이지만 새로운 물건 보실 때 위성지도에 들어가서 이거 치보시면 되고 위성지도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같은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요 번지 치면 여기 토지 적성이 나옵니다. 토지 적성이 나오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토부 실거래가 들어가 보시던 네이버에 가서 현재 호가 실거래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겁니다. 그리고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 숲 얘는 312세대밖에 안 됩니다. 근데 12억 8천 감정에 약 9억 최저가 낙찰가는 106% 35명이 와서 13억 5천 썼습니다. 2등이 104% 13억 3,300 써서 한 2천 정도 차이죠. 5천, 3천, 2천 차이죠. 이제 이 동탄역 인근인데요. 지금 이동탄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동탄 중심 상업 지역이고 21년도에 준공했는데 인근에 동탄역과 사이에 인근에 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절비하게 건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GTX-C나 동탄 트램 뭐 여러가지 좋은 조건에 있는 지역이죠. 자, 관악구 신림동 요까지만 보고 오늘 요까지만 보고 시간이 6시간짜리를 이렇게 짧게 하려니까 뭐 장안면 원주 거 인천 연수 수원 망포 이거 봐야 되는데 화성 거 봐야 되는데 요까지만 보도록 하죠. 뭐 천천히 가는 게 빨리 갑니다. 마라톤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관악구 신림동 한번 보시면 2위 차순위가 이거 18억 감정했어요. 18억 감정했고 14억 최저가일 때 17억 9명 들어와서 94%에 받아갔습니다. 2등은 차순위 신고를 했는데 92%로
16억 7천에 받아갔죠. 16억 7천. 자, 우리 차순위 신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2등이 1등과 보증금 범위 내에 차이 날 때, 지금 최저가가 14억이니까 10%, 보증금이 1억 4천 이내에 차이 나는 2등이 차순위 신고를 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1등이 잔금 납부할 때까지 대기했다가 1등이 잔금 납부 안 하면 2등이 쓴 금액으로 가져가는 게 차순위 신고입니다. 그래서 경매 입찰하러 가실 때 혹시나 내가 2등하면 차순위 신고를 할까, 그런 거를 미리 생각을 해보시고 가야 됩니다. 그냥 멀뚱히 있는데 집행관이 차순위 신고할 거예요? 이래 물어보면 순간 당황하게 되죠. 자, 이제 그래서 이거는 2020년도 준공에서 걸린 주택이 토지가 12억 4천, 건물이 5억 6천, 서원역 인근이고 임차인이 22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17억 2천이고 월세가 237만원입니다. 이런 물건을 보실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차인이 몇 명인지, 또 돌려받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눌러 앉아서 승계를 해서 내가 돈이 추가로 지급 안 해도 되는 돈이 얼마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보증금을 못 받아서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 명도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지, 이런 것까지 출구 전략을 세운 다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가구나 근린주택이나 근린시설을 하실 분들은 배당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우리가 살펴보시면 임차인이 이렇게 23명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22명인데 보전금액이 총 보전금액이 아까 제가 17억 2천이라고 그랬죠. 배당받는 금액은 제가 배당받는 금액을 안 적었네요. 배당받는 금액은 쭉 이렇게 보태보시면 꽤 됩니다. 꽤 되고 지금 이렇게 인도명령 대상자만 처분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인도명령 대상자 중에서도 이렇게 1억 천인데 3,700 최우선 변제금 받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래도 실망하지만 우호적입니다. 이제 아예 배당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1억 2천인데 요런 사람들 2억짜리 이런 사람들은 명도해야 되겠죠.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매는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 절차가 없으면 채권자 채무자나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데 다른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도입니다. 또 제가 그동안에 법원에 있고 여러가지 이제 이 관련 변호사 사무실 관련 업무를 하면서도 경매당에서 공장이든 집이든 경매당에서 제기하는 사람들 숱하게 제가 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들이 일단 기회를 주고 채권 회수에 대한 그런 그 포기를 해주기 때문에 시간을 준다는 거죠. 그 사이에 본인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페이지에 9페이지밖에 못했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길면 못하니까 또 이렇게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뭐 학원의 변호사 사무실에 뭐 이렇게 많습니다.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하루 종일 경매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도시계획 중점적이고 요 책을 한번 보도록 한번 하십시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게 굉장히 바쁩니다. 바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렇게
평온할 수도 있고 가을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가을도 뭐 인생이 뭐 늘 바쁘게만 사는 생각 버리시고 그런 과정에서 돈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해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6시간짜리 이렇게 하려니까 빡빡한데요. 그래도 천천히 제가 조금씩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 중에 10페이지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바쁜 날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천천히 가는 게 빨리 가는 겁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